이제 오늘 요거 메시 툴 여기 있는 거 많이 사용하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ppend to polygon, 저거는 이제 면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플랜 이렇게 꺼내서 그리드 잠깐 끄고요. 면 선택해서 지워볼게요. 그래서 이쪽에 이 툴에 있는 것들은 툴을 먼저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대상을 선택해 주는 거고요. 이쪽에 있는 건 액션이라고 해서 먼저 대상을 먼저 선택한 다음에 명령을 적용하는 거예요. 베벨 같은 거 엣지를 먼저 선택하고 적용하죠. 네, append polygon 툴, 이쪽에 툴이라고 여기 다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모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append polygon 툴은 먼저 이거를 툴을 활성화시키고 얘를 이제 찍으면 이런 식으로 엣지를 찍어서 계속 쓰고 싶으면 Y 누르시면 돼요. 네, 그럼 계속 툴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하고 싶으면 엔터. 근데 이제 Y 누르는 것보다 단축키를 한 번 더 누르는 게 조금 더 편하거든요. Y는 멀리 있으니까. 그래서 팁은 단축키를 눌러서 계속 이 툴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Alt A 딱 눌러서 클릭, 그럼 바로 Alt A 누르면 바로 편하죠. Y 누르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완료하고 싶으면 아까 엔터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원래 정석이 엔터인데 팁을 드리자면 엔터는 또 멀잖아요. 그래서 엔터 누르지 말고 그냥 W 눌러서 이동 툴로 변경하시면 완료가 되면서 이동 툴이 돼요. 이게 더 편하죠. 누르기가 편하니까 엔터보다 W가 훨씬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쓰고 싶을 때 Y보다는 해당 단축키를 누르시는 게 더 편하고, 완료할 때도 엔터보다는 W 눌러서 이동 툴로 변경을 해서 완료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팁을 하나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씩 할 때는 append polygon 툴이 좋고요. 이렇게 한 방에 연결할 때는 브릿지를 활용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 연결할 게 많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클릭, Shift 누르고 더블 클릭.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선택을 해서, 원래대로는 append로 하면 내가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을 클릭을 해야 되는 걸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브릿지로 연결을 해주시면 한 방에 이렇게 팍 하고 연결되니까, 혹시나 면을 연결해야 될 게 많다 그러면은 브릿지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대신 이제 append polygon 툴의 장점은 브릿지는 이렇게 하고 이미 선택을 다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보면서 선택을 할 수, 내가 연결할 면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이렇게 해서 얘를 연결하거나 뭐 보다가 얘를 연결할까? 얘를 연결할까? 이렇게 보면서 선택을 하면서 연결할 수 있다라는 게, 이렇게 잘못 찍었을 때는 백스페이스 누르고 이렇게, 그죠? Alt A.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쪽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브릿지로 연결을 못하는 면이 있어요. append polygon 툴만 쓸 수 있는 면이 어떤 거냐면, 이 브릿지는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 엣지랑 이 엣지를 연결하는 면은 브릿지로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브릿지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선택하고 브릿지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브릿지는 꼭 떨어져, 둘이 붙일 애들이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면 만들고 싶을 때는 append polygon 툴로 이렇게 하셔야지 가능하다. 그래서 그게 이제 브릿지와 append polygon 툴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connect, Alt T로 해놨죠. connect는 내가 면을 선택해서 Shift 누르고 더블 클릭하시면 쭉 그쪽 방향으로 다 선택이 돼요. 그래서 여기 면을 더 나누고 싶다 그러면 커넥트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클릭하고 좌우로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면을 많이 나누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 줄만 넣는 거는 되게 많죠. 근데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개를 인터랙티브하게 내가
보면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거는 커넥트 툴입니다. 그래서 커넥트 툴은 그런 식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클릭하고 이것도 마지막에 엔터인데 엔터 누르지 말고 그냥 W 누르시면 바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폴리곤 툴, 요거는 내가 찍어서 폴리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는 안 써서 단축키는 따로 설정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폴리곤 툴로 이런 식으로 찍어서 이것도 원래 엔터인데 그냥 W 누르시면 이렇게 완료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그리는 순서에 따라서 노말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하면은 이렇게 노말면이 위쪽을 향하고요. 시계 방향으로 찍으시면 이렇게 노말이 아래쪽을 향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혹시나 반대로 찍었으면 리버스라는 명령을 통해서 뒤집어 주시면 돼요. 노말을.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크리에이트 폴리곤 툴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서 혹시나 설명하다가 궁금한 거 계시거나 질문 있으시면 바로바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편하게. 그럼 바로 대답해 드릴게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폴리곤 툴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찍어서 요거 할 때 이렇게 찍어서 하고 여기 구멍을 만들고 싶을 때는 컨트롤 누르고 찍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완료하시면 이렇게 구멍 난 면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주의하실 점은 이제 이게 면이 다각형이기 때문에 되게 불안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엣지를 다 이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멀티컷이라는 녀석을 이용해서 이어줘야 되는데 이런 면들은 홀페이스라고 해서 멀티컷이 안 먹어요. 안쪽이랑 바깥쪽이랑 엣지가 하나도 연결이 안 돼 있죠. 그래서 멀티컷을 클릭을 해서 클릭하고 클릭하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면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구멍 난 면들은. 이동 툴. 지금 이동 툴 눌러도 커서가 안 바뀌죠. 이럴 때가 가끔씩 있어요. 이럴 때는 멀티컷을 한 번 더 누른 다음 그 다음 이동 툴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혹시나 마우스 커서가 멀티컷에서 이동 툴로 안 변할 때 그럴 때는 멀티컷 단축키 Alt S거든요. Alt S 한 번 더 누른 다음에 W 누르시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잘한 버그나 문제점들이 있을 때 모르면 되게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알고 계시면 바로바로 해결하면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지금 단축키 있는 거 인서트 엣지 루프 툴. 박스 큐브 꺼내볼게요. 그래서 여기다 엣지를 추가하고 싶을 때 쓰시는 툴이에요. 그래서 Alt E 누르시면 되고 엣지 위를 클릭한 상태에서 움직여 주시면 떼지 말고 움직이면 거기에 딱 고정이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 세로로 만들고 싶으면 가로로 만들고 싶으면 이 세로 라인을 클릭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데다가 엣지를 얼마든지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서트 엣지 옵션을 열어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릴레이티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엣지 간격을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이쪽은 좁고 이쪽은 넓죠. 그래서 기본 릴레이티브로 넣으시면은 간격에 비례해서 넓은 쪽은 넓고 좁은 쪽은 좁게 이렇게 비례해서 들어가고요. 이 이퀄로 하시면 가까운 쪽에서 같은 간격으로 돼요. 그래서 여기가 더 가까운 쪽에서 찍으시면 이쪽에서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찍히고요. 이쪽에서 찍으시면 이쪽에서 같은 간격으로 찍힙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엣지에서 같은 간격으로 엣지를 만들고 싶을 때는 이 두 번째 옵션을 가지고 엣지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이 세 번째 옵션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 번 찍을 때 엣지가 한 개만 생성이 됩니다. 릴레이티브로 이렇게 한 개만 생성이 되는데
지금 여기다가 그죠? 내가 한 번에 여러 개를 찍고 싶을 때 여기를 내가 3등분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 멀티플로 해서 이렇게 하시면 한 번에 2개가 찍히면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3개를 찍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한 번에 4등분을 깔끔하게 찍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인서트 엣지의 옵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한 번에 엣지를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여기까지밖에 안 생기죠. 여기서부터는 엣지가 안 생겼죠. 그래서 이 인서트 엣지는 면이 사각면이 있는 데까지만 갑니다. 여기는 사각면이 아니죠. 이렇게 사각 이상의 면들을 n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n곤을 만나면 멈춥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델링 할 때 웬만하면 사각으로 하라는 이유가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요. 근데 이렇게 중간중간 삼각면이 있거나 n곤이 있으면 엣지가 멈추기 때문에 이러면 내가 수동으로 다 엣지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죠. 그래서 모델링 하실 때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사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은 훨씬 더 선택도 쉽고 이렇게 엣지 추가하는 것도 더 쉬워져요. 그 다음에 여기 옵션이 하나 꺼져 있는데 Insert with Edge Flow 요거는 뭐냐면 이렇게 평면에 할 때 말고 오브젝트 모드에서 곡면에 추가를 할 때는 얘기가 조금 달라져요. T 눌러서 얘를 한 8개 얘도 한 8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조금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소프트 엣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덩어리 잡을 때는 면이 너무 많으면 내가 컨트롤이 힘들어서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적게 모델링을 하고 이제 추가를 해서 여기 엣지를 추가를 해서 더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인서트 엣지 해서 그냥 클릭을 하시면 잠깐 리셋 한번 해야겠죠. 그냥 클릭을 하시면 어때요? 이렇게 되면 이 곡률상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형태가 망가지거든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평평해져요. 원래 곡률이 동그랗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곡면에 엣지를 넣을 때는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신 애들은 저번 시간에 배운 이 엣지 플로우를 이용해서 곡률을 자동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에딧 엣지 플로우 요거를 딱 눌러주면 이렇게 곡률이 맞춰서 들어가죠. 그래서 요걸 찍을 때 알아서 곡률 맞춰서 넣는 옵션이 아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죠. 이게 켜져 있으면 클릭하실 때 이렇게 알아서 곡률이 맞춰서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곡면에 엣지를 추가할 때는 이렇게 꼭 곡률을 넣어서 추가를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할 때마다 근데 이게 또 평면에 넣을 때는 이걸 들어가면 부풀어 오르거든요. 여기다가 엣지를 추가를 하는데 인서트 엣지 이게 켜져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얘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부풀어 오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평면에 넣을 땐 이걸 끄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 꺼야죠. 끄고 넣으시면 되죠. 그래서 이걸 껐다 켰다 해야 되는데 귀찮죠.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켜는 게 귀찮아서 얘는 인서트 엣지는 쉬프트를 누르고 클릭을 하시면 그냥 클릭하면 곡률이 안 들어가고요. 쉬프트를 누르고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곡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쉬프트를 이용해서 곡면에 넣을 때 인서트 엣지를 할 때는 쉬프트를 누르고 하시면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정현호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멀티컷 멀티컷은 Alt S로 지금 여기 단축키가 안 나오는데 Alt S 누르시면 이렇게 커서가 이렇게 나이프 모양으로 바뀌고요. 내가 원하는데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원래 엔터인데 W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완료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딱 원하는 대로 이렇게 찍는데 이렇게 곡면에 만드실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 곡률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엣지 플로우를 키시면 내가 이렇게 클릭을 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시면 형태가 망가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공률을 얘가 자동으로 맞추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멀티컷 쓸 때는 공률을 끄고 하시고 이렇게 중간에다 넣을 때는 넣어볼게요. 멀티컷에서 멀티컷 쓰시고 그냥 클릭을 안 하고 컨트롤 누르시면 인서트 엣지처럼 엣지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할 때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을 하시면 내가 찍은 데 클릭이 엣지가 추가되고요.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찍으면 이런 데서 찍어도 무조건 센터에 정확하게 이 가운데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조금 면을 적게 써갖고 하고 마지막에 이제 곡면을 더 디테일 넣기 전에 추가를 하고 싶으실 땐 이렇게 넣으면 안 되고 이거를 꼭 키고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딱 누르시면 정확히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완벽한 원을 나중에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하실 때는 공률을 이 중간에 엣지 추가, 곡면의 중간에 엣지 추가할 때는 아까 인서트 엣지로 할 수도 있죠. 쉬프트 누르고 그러면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곡률이 깨져요. 내가 정확하게 가운데를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가운데 찍을 거면은 인서트 엣지 말고 멀티컷으로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딱 해주시면 정확하게 원을 공률을 안 깨지면서 깔끔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넣을 때 엣지 플로우를 키고 이런 데다가 그리실 때는 잘못 찍었어요. 이렇게 이런 엣지 그냥 그리면서 멀티컷 쓰실 때는 이럴 때는 그죠? 이럴 때는 이거 공률을 꺼야겠죠. 엣지 플로우를. 그래서 요거 껐다 켰다 하는 단축키를 제가 넣어놨어요. F5, 6 그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곡면에 넣을 땐 F5 눌러서 공률을 켜고 넣어주시고 이렇게 평면에다 넣을 땐 F6을 눌러서 엣지 플로우를 끄고 해주시면 이런 내가 원치 않는 변형을 방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축키 원래 없는데 제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F5, 6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멀티컷은 이렇게 자르시면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자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찍고 쉬프트 누르면 스냅이 이렇게 먹어요. 이런 식으로 10도씩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자를 때는 이렇게 퍼스펙티브에서 안 자르고요. 탑 이런 데서 이렇게 클릭하고 쉬프트 누르고 딱 자르시면 정확하게 이렇게 자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오소그래픽 뷰에서 보고 정확하게 쉬프트 누르고 이렇게 자르는 편이에요. 그래서 멀티컷 쓰시는 팁을 알려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은 바깥에서 자르면 이렇게 자르는데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자르고 싶어요. 그럴 때는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안 되거든요. 그러면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클릭하고 자르시면 안쪽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자르실 수가 있어요.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안 돼요. 이렇게 막 스냅이 먹어서. 그래서 면 안쪽에서 자르고 싶을 때, 바깥쪽에서 자를 때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자르시면 되고, 이렇게 마우스 왼쪽으로 하시면 이렇게 바깥에서 자를 땐 자를 수 있지만 안쪽에서 자를 때는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클릭 드래그해서 자르시면 자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컷 쓰는 방법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자, 그래서 멀티컷도 썼고, 그 다음에 오프 엣지 루프는, 옵셋 엣지 루프는 여기서 여기 선택을 해보시면 클릭을 하시고 엣지 루프 툴로 이런 식으로 클릭하고 좌우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이 엣지에서 간격을 옆으로 옵셋이 된 엣지를 이렇게 추가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걸 그렇게 자주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필요하시면 내가 원하는 엣지 양옆으로 같은 간격으로 하고 싶으실 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옵션을 열어 보시면 엣지 플로우 넣어주는 옵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율에 맞춰서 할지 아니면 같은 간격으로, 지금 간격이 가면서 줄어들죠, 좁은 데서는. 근데 내가 이 간격을 일정하게 엣지를 추가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퀄로 잡고 클릭을 해주시고 좌우로 움직이시면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가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엣지 양옆에 같은 간격으로 엣지를 만들고 싶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들어와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주는 안 쓰기 때문에 단축키는 따로 설정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거 쿼드 드로우. 요거는 여러분들이 뭔가 복잡한 형태가 있을 때 내가 그 위에다가 명확한 느낌을 표현하고 싶을 때 면을 줄여가지고 그 형태를 만들고 싶을 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잠깐 면을 많이 써가지고 스캔 데이터 같은 거 편집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고, 스캔 데이터 같은 거 받으면 면이 막 이렇게 삼각면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리고 외부에서 여러분들이 뭐 맥스 데이터나 이렇게 다운 받으면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선택이 정말 힘들고 뭔가 수정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왜? 엣지가 더블 클릭으로 선택이 안 돼요. 삼각면만 나오면 여기서 멈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면이 많으면 컨트롤이 힘들기 때문에 이걸 다시 사각면으로 깔끔하게 리토폴로지를 하거든요. 그럴 때 사용을 하시면 되는 툴입니다. 쿼드 드로우. 조금 변형을 해볼게요. B 눌러서 소프트 셀렉션으로 바꿔주시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 클릭하고, B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이렇게 영역을, 이거 소프트 셀렉션이라고 이렇게 점이 많은 애를 수정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다고 쳐요. 그래서 면이 엄청 많은 애를 이거를 다 쓰면 힘드니까 이거를 내가 적은 면으로 리토폴로지, 이거는 나중에 게임 모델링 할 때도 많이 쓰거든요. 영상은 이제 하이폴로 이렇게 다 만들고, 내가 만약에 게임 쪽 지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하이폴이 아니라 면을 적게 쓴 로우폴이라는 녀석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이폴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메이크 라이브라고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와이어가 이런 식으로 변해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파란색이거든요. 근데 이걸 누르시면 메이크 라이브가 되면서 이렇게 돼요. 메뉴에서는 모디파이에 가시면 메이크 라이브, 지금 메이크 낫 라이브죠. 이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시고 메이크 라이브. 근데 여기 와서 하면 귀찮으니까 요 자석 모양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바로 라이브 상태가 되고요. 그 상태에서 쿼드 드로우를 클릭을 하시고 찍어 주시면 이렇게 점이 찍혀요. 5번 누르면 이렇게 허공에 찍어도 무조건 이 표면에 찍히거든요. 이게 메이크 라이브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4개를 찍고 쉬프트 누르고 클릭을 하면 이렇게 면이 생성이 됩니다. 또 클릭, 그럼 여기 쉬프트 누르고 클릭.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와이어를 켜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면이 많은 애를 이렇게 적게, 하지만 형태는 최대한 얘하고 비슷하게 만들세요. 그래서 클릭, 쉬프트 누르고 클릭. 그래서 이 리토폴로지가 마야가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 쿼드 드로우의 장점은, 원래 일반 메시는 점선면을 편집하려면 버텍스 모드, 엣지 모드, 페이스 모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얘는 한 번에 다 돼요. 그래서 점에 가면 점이 편집이 되고요. 엣지에 가면은 엣지, 지금 소프트 셀렉션이 켜져 있나 보다. 엣지에 가시면 이렇게 엣지가 편집, 점에 가면 점이 편집, 면에 가면 면을 편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맘대로 막 움직여도 어때요? 무조건 이 면 위에서만 이게 라이브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이 리토폴로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CYH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 리토폴로지를 요걸 가지고 하시면 하이폴 만든 다음에 적은 면수를 아주 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면을 뽑아내는 거는 탭 누르고 마우스 왼쪽으로 당기시면 바로 익스트루드가 돼요. 그리고 탭 누르고 마우스 왼쪽으로 당기면 하나만 익스트루드 되고요. 탭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당기면 그쪽 방향이 싹 다 익스트루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탭 누르고 클릭하고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상황면으로 바로 이렇게도 돼요. 탭 누르고 이렇게 뽑아가지고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왼쪽 버튼은 한쪽만, 탭 누르고 가운데 버튼은 전체가 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리토폴로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리토폴로지 할 때 좀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너무 자잘자잘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얘가 표면 위에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처음에 리토폴로지 하실 때는 탭 누르고 이렇게 크게 수정을 해주시면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얘 면보다 이 곡률이 안 맞죠. 이렇게 바로 갔잖아. 면이 없어갖고. 이 중간에는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면 얘가 알아서 곡률을 맞춰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많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는 크게 하고 여기 좀 모자른 것 같은데 그럼 그냥 컨트롤 누르고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렇게 삐뚤빼뚤 하잖아요. 그러면 쉬프트 누르고 문질러 주시면 알아서 이렇게 이쁘게 정리까지 다 돼요. 완전 대박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른 툴 쓰시는 분들도 마약 켜가지고 코드 드로우로 리토폴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너무 편해서 리토폴 하기가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가져가시면 스냅이 먹어요. 이렇게 가시면 이렇게 바로 갔다가 그냥 붙어요. 얘가 완전 대박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우실 때는 컨트롤 쉬프트 클릭, 그리고 컨트롤로 클릭하면 추가. 그래서 되게 편하게 리토폴로지를 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면 지울 때도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이렇게 지우시고, 그래서 점 찍은 것도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클릭하시면 지울 수 있고, 이렇게. 그래서 리토폴로지에 거의 뭐 최적화되어 있는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와이어 정리하고 간격 좀 일정하게 하고 싶을 때도 코드 드로우 하신 다음에 쉬프트 누르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단축키는 제가 7번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동 툴 누르면 일반 오브젝트가 되고요. 여기다가 7번 딱 누르면 코드 드로우로 바로 변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릴렉스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 드로우 정말 많이 사용을 해요. 메이크 라이브 꺼주시고, 이제 이걸 안 끄고 움직이려고 하면 반대로 됐구나. 이렇게 선택하고, 그러면 이제 얘 선택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다 만들고 나서 이렇게 보시면 와이어 잠깐 끄고 소프트 엣지 주시면 이렇게 부드럽게 이 형태대로 아주 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훨씬 면이 이거보다 적은 상태에서 비슷하게 만드실 수가 있죠. 코드 드로우 알고 계시면 리토폴로지 할 때 상당히 편합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 엣지, 요거는 봅시다. 콘 T 누르고 하이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상태에서 내가 이 엣지를 이동하고 싶어요. 그냥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형태가 망가지죠. 그래서 나는 이 엣지 위에서 움직이고 싶을 때, 그럴 때 쓰시면 됩니다. 이거 클릭하시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움직이시면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해가지고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잘 안 쓰고요. 그냥 클릭하시고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가시면 그냥 슬라이드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마우스 왼쪽 버튼. 이게 조금 더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버텍스도 마찬가지.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가져가면 슬라이드가 떠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상태에서 움직이면 절대 이 면 형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원래는 컨트롤 쉬프트를 눌렀을 때만 슬라이드가 뜨는데 그냥 갔을 때 슬라이드가 뜰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떨 때냐면 클릭해 갖고 이 트랜스폼 컨스트레인 얘가 엣지로
그러면 이제 가까이 가면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슬라이드가 뜨죠. 그래서 밖으로 빼고 싶어도 안 뽑아져요. 예, 무조건 엣지 위에서만 움직여집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상한데 그러면 여기 오셔서 이거를 오프 하셔도 되고 요거 리셋을 하셔도 돼요. 네, 리셋하고 나면 꼭 해야 될 게 이거 다 꺼 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요거 리셋 할 때마다 이거 끄는 거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뭔가 이상할 때 슬라이드 뜰 때는 그냥 Alt F3 딱 누르시면 알아서 리셋 되면서 다 꺼지고 이것도 다 꺼지고 그래서 슬라이드 뜨시면 그냥 Alt F3 누르시면 자동으로 리셋이 됩니다. 그래서 요 슬라이드 있지 요거는 뭐 그래서 조만간에 제가 이 단축키를 지우고 이 Alt N을 딴 데다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드 있지. 그 다음에 타겟 웰드는 버텍스를 타겟 웰드는 요거 말고 플랜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버텍스를 만약 여기 면을 딜리트 해볼게요. 그래서 이 점을 아까처럼 여기를 연결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그죠? 어펜드 폴리곤 툴로 이렇게 연결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나는 이 점을 움직여서 여기다 갖다 붙이고 싶을 때가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 타겟 웰드입니다. 그래서 버텍스 모드에서 타겟 웰드 Alt F 딱 누르시면 커서가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바뀌고요. 원하는 점을 클릭을 한번 하고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타겟 웰드. 이게 장점이죠. 그래서 있는 면을 이동시켜서 붙이고 싶을 때 쓰시는 게 이제 타겟 웰드고요. 만약에 내가 여러 개의 점을 한 번에 붙이고 싶다. 그럴 때는 이동 툴에서 먼저 여러 면을 선택을 하시고 여러 점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타겟 웰드를 실행을 시키고 이 선택한 점 중에 하나를 클릭해서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내가 선택한 애들을 한꺼번에 한 점에다 갖다 붙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팁이니까 알아두시면은 이 모든 걸 얘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당겨 갖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한 번에 하고 싶으시면 전부 다 선택을 하고 타겟 웰드를 한 다음에 Alt F 누르신 다음 선택 타겟 웰드 클릭 드래그 해주시면 한 방에 붙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타겟 웰드도 종종 쓰니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시 툴 이 정도면은 거의 여러분들 자주 쓰는 거는 다 알려드렸어요. 혹시 설명한 거 중에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궁금한 거는? 그러면 메시 디스플레이 OBJ와 FBX의 차이를 알 수 있을까요? 둘 다 3D 프로그램 사이에서 모델링 데이터를 이동할 때 사용하는 포맷인데요. 애신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다면 OBJ는 모델링 데이터만 넘길 수 있어요. 모델링이나 UV만. 근데 FBX는 애니메이션도 넘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간단한 리깅, 그 다음에 카메라 이런 것까지도 다른 툴로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마야에서 작업한 모델링하고 애니메이션하고 카메라를 맥스로 넘기고 싶다. 그러면 OBJ로 못 넘기고 FBX로 넘겨요. 근데 모델링만 넘길 거다. 그러면 OBJ로 넘기나 FBX로 넘기나 똑같아요. 둘 다 넘기실 수가 있습니다. 은희님 안녕하세요. 모델링 할 때 반쪽짜리 만들고 미러하면 가운데 버텍스는 붙는 건가요? 듀플리케이트와 미러의 차이점이 궁금해서요. 네. 이것도 저번 시간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이쪽에 듀플리케이트하고 미러 설명할 때 아마 그 영상을 안 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면 시간 매주 이 시간에 오셔갖고 꼬박꼬박 챙겨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반만 만들어서 이렇게 반만 만들어서 B 눌러서 소프트 셀렉션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이고 여기까지 들어가네. B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해갖고 반만 만드신 다음에 컨트롤 D 해가지고 복사를 하고요. 그리고 스케일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한 다음에 두 개를 컴바인을 하고 이렇게 합치고 그러면 점은 지금 안 붙었어요. 보시면 점은 안 붙었죠. 그래서 오브젝트만 합쳐진 거고 가운데 점을 쭉 선택해서 멋지했어요. 이게 옛날 방식, 미러가 없던 방식이 이런 좌우 대칭형 오브젝트를 만드는 방식이고요. 근데 이거를 한 방에 해주는 게 미러입니다. 나중에 나온 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미러 옵션을 여시면 이제 축을 먼저 설정을 해야겠죠. 지금 이 빨간색이 X죠. 그래서 마이너스, 화살표가 있는 쪽이 플러스, 없는 쪽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방향으로 미러를 해야겠죠. 그래서 리셋을 해보시면 기본이 마이너스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뭔가를 여러분이 대칭형 오브젝트를 만들 때는 왼쪽을 남기는 것보다는 오른쪽을 남기는 게 편해요. 만약에 왼쪽을 남겨서 내가 만들었잖아요. 그럼 미러 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옵션을 한번 클릭을 해서 플러스로 바꿔줘야 돼요. 이쪽을 만들었으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미러를 해야 되니까 불편하겠죠. 그래서 아예 그냥 버릇을 들이세요. 뭔가 대칭형이다 그러면 왼쪽을 지우세요. 그러면 클릭이 한 번이라도 주니까. 그래서 프로의 세계에서는 진짜 1초 0.1초라도 빨리 모델링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클릭 한번 뭐 올라가는 거 한번 시간을 계속 절약하는 방법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하셔야지 작업 속도가 올라가고 그 올라간 속도로 작업 퀄리티를 올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속도가 느리면 퀄리티가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하시면 얘가 이렇게 한 방에 반대쪽으로 만들어서 컴바인하고 점과 지금 붙었죠. 안 붙었으면 여기가 진하게 나오거든요. 보도 엣지라서. 근데 지금 다 붙었어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죠. 지금 이상한 애들이 붙었죠. 이게 이 점이 가서 붙잖아요. 그래서 미러 하실 때 이 오토매틱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꼭 커스텀으로 놔야지 딱 같은 자리에 있는 애들만 붙어요. 안 붙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 안 하시면은 지금처럼 이상한 애들이 이렇게 붙어버려 갖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거 조심하셔요. 그래서 요거만 커스텀으로 바꿔주시면 0.001 진짜 같은 자리에 있는 애들만 붙는다는 얘기예요. 아까 오토매틱은 지가 알아서 붙이는데 저렇게 이상한 애들을 붙여요. 그래서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스텀으로만 놓고 미러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 붙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듀플리케이트 해가지고 뭐 마이너스 1로 축으로 스케일 축 바꾸고 컴바인하고 멋지하고 이런 걸 한 방에 해주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 컷 지오메트리가 있으면 이쪽을 지금은 지웠잖아요. 제가 안 지우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해볼게요. 플랜으로 내가 여기만 이렇게 했어요. 원래 여기 반을 지우고 옛날에는 했었는데 이 컷을 해놓으면 안 지워도 알아서 얘가 반을 지우고 반대 복사한 다음에 컴바인하고 멋지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켜져 있으면 자동으로 그렇게 되고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이거 해볼게요. 오브젝트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런 식으로 컷이 안 돼요. 그래서 원본이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꼭 컷 옵션은 켜놓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거는 반대쪽으로 미러만 해주는 거지 컷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거는 켜놓는 게 좋겠죠. 모델링 하다가 non manifold geometry라고 나오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거는 뭐냐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애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요런 엣지는 하나의 엣지는 면이
두 개만 만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모델링을 잘못해서 이런 모델링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런 애들이 말이 안 되는, 존재할 수 없는 면들이에요. 왜? 얘는 면은 두께가 없거든요. 근데 세상에 존재하는 애 중에 두께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만 이게 말이 없다고 정의를 해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평면으로 필려면 여기를 자르지 않는 한 평면으로 필 수가 없어요. 베벨도 안 들어갑니다. 여기다 베벨을 주라고 하면 얘 입장에서 베벨을 어떻게 줘요? 그죠? 베벨을 이렇게 줄 수도 없고 이렇게 줄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약간이라도 두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런 면이 세상에 존재를 하려면 이런 상태로 존재를 하거든요. 이게 아주 막 0.00001mm. 그럼 어때요? 모든 엣지가 면이 두 개씩 만나죠. 그래서 이런 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언폴드도 안 되고요. 베벨도 안 들어가고 이런 애들은 존재할 수 없는 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엣지를 익스트루드 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가장자리 엣지만 익스트루드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면 중간에 있는 엣지를 익스트루드 하시면 문제가 생겨요. 그죠? 그래서 이런 가장자리만 이렇게 익스트루드 하면 여기 엣지 하나에 면이 두 개만 만나죠. 그러면 이제 이런 애들이 있으면 내가 여기 실수로 선택해서 뭐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익스트루드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UV를 얘를 펴볼게요. UV 에디터 이렇게 하시고 이제 카메라로 쏜 다음에 이렇게 쏘고 얘를 이제 언폴드를 하려고 UV 툴킷 UV 선택을 하시고 선택한 다음에 언폴드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떠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면이야. 근데 네가 원하면 내가 어떻게든 해서 펴줄게. 픽스해.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픽스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이상한 면을 얘가 강제로 뜯어줘요. 그래서 UV 쉘로 선택을 해보시면 얘가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모델링도 보시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얘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구나. 그래서 떨어져 나온 이 녀석을 면을 지워주시고 여기 멋지를 다시 해주시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에러 메시지가 뜨면은 내가 모델링을 뭔가 잘못한 부분이 있구나 해갖고 B한테 픽스 해달라고 한 다음에 떨어져 나온 조각을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실수로 이런 거 하나를 익스트루드를 이렇게 하시면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이러면 이렇게 모델링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카메라로 쏘시고 UV 모드에서 선택하시고 언폴드 딱 누르시면 문제는 언폴드 못한다고 나오죠. 그래서 픽스 딱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조각이 다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이 문제죠. Alt 5 눌러서 요거 지워주시고 이렇게 버텍스 다 선택해서 멋지 해주시고 다시 카메라로 쏘시면 이제 깔끔하게 잘 되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은희님 커뮤니티에 열심반 피드백 해준다는 열심반은 멤버십이에요. 그래서 제 가입하시면 등급이 두 등급이 있는데 관심반은 이런 라이브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라이브는 실시간으로 생방은 아무나 다 가입 안 하셔도 보실 수 있고 혹시나 나중에 다시 보기 하고 싶으시면 관심반 가입하시면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열심반은 피드백까지 해드려요. 과제를 제가 만들어 가지고 매달 올려드리거든요. 카페에다가 그래서 카페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실 분들 이런 식으로 카페를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매달
공지를 해드려요. 그러면 3월달에 요거 만들어서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과제를 쭉 제출해 주시면 제가 이거 열어가지고 모델링부터 텍스처, 라이팅, 렌더, 레이아웃까지 싹 다 피드백 해드립니다. 그렇게 과제 피드백 해드린 게 지금 요거 4시간짜리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드백을 받으면 실력이 빨리빨리 느니까 이런 걸 받아서 실력이 빨리 늘고 싶으신 분들은 열심반으로 등업하시고 들으시면 될 거예요. 좌우 대칭 모델링 할 때는 무조건 시메트리로 하는 게 좋은 걸까요? 대칭이니까 시메트리로 안 하시고, 물론 이제 시메트리를 켜놓고 하시면 한 번에 하면서 볼 수 있으니까 더 편하긴 하는데, 가령 내가 뭐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좌우 대칭형을 비행기로 해볼까요? 큐브 이렇게 해서 멀티컷으로 가운데 찍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뭐 인서트 엣지로 이렇게 엣지 추가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면 선택해서 뭐 익스트루드 이렇게 했을 때 이쪽도 익스트루드 돼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그냥 오른쪽만 하고 마지막에 미러해서 리셋 커스텀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하는 중간 과정에서도 내가 좌우를 똑같이 보고 싶다 그러면 시메트리를 켜고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시메트리를 켜주시면 시메트리 오브젝트 X축을 키면 선택하시고 익스트루드 하시면 이런 식으로 한쪽만 해도 반대쪽이 같이 나오니까 전체적인 느낌을 보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메트리 켜놓고 하시는 게 좀 더 편하시겠죠. 뭐 근데 이게 싫으시면 끄시면 돼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하고 나서 미러만 다시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수정하고 다시. 근데 이제 할 때마다 이렇게 미러를 해줘야 되니까 좀 귀찮긴 하겠죠. 그래서 좌우 대칭 하실 때는 시메트리 켜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한쪽만 하고 마지막에 미러만 해주셔도 되고, 이건 편한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몇 가지 팁, 셀렉션 하는 팁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스피어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 선택하실 때 하나 선택하시고 이쪽 방향으로 쫙 선택하고 싶으면 Shift 누르고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선택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하고 싶으면 거기 와서 Shift 누르고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최단 거리로 이렇게 쫙 내가 원하는 데까지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 위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이쪽 방향으로 되고,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여기 와서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되고, 버텍스도 마찬가지예요.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래서 이거 루프, 그 다음에 엣지 하나 선택하고 이쪽 엣지를 다 선택하고 싶을 땐 셀렉트 링, Shift R 누르시면 셀렉트 링이라고 한 방에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셀렉할 때 이런 거 이용을 하시면은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페이스 한 덩어리는 이렇게 한 번에 선택이 돼요. 더블 클릭하시면 면을 한 번만 클릭하면 얘만 선택되지만 더블 클릭하시면 연결된 엣지가 연결된 면이 싹 다 한 번에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기를 물리적으로 디태치를 시키시면은 물리적으로 분리가 됐기 때문에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만 선택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두 동강이 나 있는 애들은 세퍼레이터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분리를 시키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Shift, 그것도 설명은 기본적인 거긴 한데, 페이스 모드에서 클릭하시고 다중 선택은 Shift 누르고 선택을 해주시면 다중 선택, 빼는 거는 더하기는 Shift, 빼는 건 컨트롤 해주시면 되고, Shift가 더하기만 있는 게 아니라 반전도 있어요. 그래서 Shift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면
선택된 애들은 선택이 되고 선택 안 된 애들은 선택이 되고 선택돼 있던 애들은 선택이 풀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혹시나 내가 면 하나 빼고 다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선택을 먼저 해놓고 Shift 누르고 이렇게 하시면 반전이 됩니다. 그래서 반전 선택하는 게 Shift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선택하면서 계속 추가하고 싶은데 이러다 보면 이렇게 풀리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계속 무조건 내가 선택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무조건 추가하고 싶으면 컨트롤 Shift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선택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무조건 플러스. 그래서 Shift 갖고 하시면 이렇게 할 때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럴 때는 컨트롤 Shift까지 누르고 추가를 하시면 선택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다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알고 계시면 선택할 때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는 계속 Shift를 누르고 해야 된다는 게 좀 불편하죠. 그럴 때는 이 페인트 셀렉션을 해주시면 B 누르면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범위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하면 얘는 Shift를 안 눌러도 기존 셀렉이 안 풀려요. 그래서 이렇게 그것도 컨트롤 누르고 빼시면 이렇게 빼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모양으로 빼고 싶다. 그럴 땐 이제 라쏘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대신 이제 얘는 Shift나 컨트롤 누르고 하셔야 돼요.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하시면 빠지고 Shift 누르고 이렇게 하시면 추가되고, 이것도 컨트롤 Shift 누르고 잡고 하시면 무조건 추가. 그래서 이 라쏘 툴하고 페인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셀렉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즈 컨스트레인이라는 셀렉 할 때 여러분이 모델링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N곤이 있어요. 가령 내가 이렇게 멀티컷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어때요? 여긴 삼각면이고 얘는 사각면이지만 얘는 N곤이에요. 왜? 점이 5개니까 사각형이 아니죠. 오각형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각 이상인 면들을 N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되게 나도 모르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지금은 이게 몇 개 안 되고 바로 보이지만 아 여기가 삼각면이구나, 여기가 N곤이구나. 근데 막 자동차 같은 거 해놓고 아니면 캐릭터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혹시 내가 만든 거 중에 삼각면이 있을 수도 있고 N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 방에 찾아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셀렉에 가시면 Use Constraint 이거를 해주시고, 그럼 이제 페이스 모드로 바꿔요. 페이스 모드로 바꿔주시고, 기본은 아무것도 안 돼 있죠. 리셋 해볼게요. 그죠? 그러고 나서 All and Next로 클릭을 하시고, 그럼 다 선택이 돼요. 왜? 이 오더를 안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오더를 삼각면으로 해볼게요. 그럼 삼각면만 찾아줘요. 사각면 해볼까요? 사각면만 찾아줍니다. 그리고 N곤 해볼게요. N사이드가 N곤이에요. N곤만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모델링 다 끝나고 나면 이거를 페이스 모드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클릭하면서 All and Next로 놓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뜬다. 그러면 내가 다 잘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삼각면이나 N곤을 했을 때 뭔가가 뜬다. 그럼 여기가 잘못됐구나. 그렇게 딱 보고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대신 주의하실 점은 이거 끝나고 그냥 닫으시면 이제 선택이 안 돼요. 무조건 N곤만 선택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쓰시고 나면 꼭 리셋, 디세이블을 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점은 다 쓰고 나면 꼭 Use Constraint는 리셋을 해서 Disable All을 해놓고 끄셔야지 일반적인 상황이 됩니다. 라이언 텍스처님, 원통 윗면 같은 것은 마감할 때 엣지 없이 N곤으로 끝내면 문제가 있나요?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실린더 같은 거.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안 하고 T 눌러서 캡을 빵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렌더를 걸 거다. 그럼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섭디를 줄 거다. 그래서 3번을 줄 거다.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원본 그대로 1번 그대로 렌더 걸릴 거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면일 때는, 곡면에서는 이런 N곤이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평면에서는 그리고 1번으로 그대로 걸 거다. 그럼 그대로 두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곡면이고 내가 섭디를 줄 거다. 그럼 사각으로 다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멀리 있는 기둥이나 뭐 이 배경 같은 애들은 앵건도 그냥 두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툴로 갈 때는 문제가 생겨요. 마야 내에선 이렇게 두셔도 되는데 혹시나 이렇게 만든 모델링을 맥스로 보낸다거나 C4D로 보낸다거나 아니면 서페로 보낸다거나 이럴 때는 삼각형으로 바꿔주시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마야 안에서만 쓸 때는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혹시나 다른 툴로 넘어가야 된다, 모델링이. 그러면 이러면 불안하기 때문에 페이스 선택하시고 쉬프트 우클릭해서 포크 페이스 이렇게 해서 삼각으로 만들어서 보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N곤보다는 삼각형이 나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사각으로 정리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근데 모든 걸 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안 해도 되는 상황이면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사각으로 정리하면 요거를 이렇게 내가 멀티컷으로 이렇게 하면서 정리를 다 해야 되는데 귀찮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선택하시고 스크립트, 사각면 스크립트가 있어요. 어디가 이건가? 이거 아닌데. 쿼드, 요거다. 그래서 요거로 면 선택하고 페이스 모드 딱 하시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각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죠. 그리고 패치까지 해주시면 딱 붙어요. 그래서 요거 이용하시면 요 사각으로 정리해 주시는 스크립트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도 해볼까요? 만약에 내가 면이 아니라 엣지다, 그럼 엣지는 엣지보드 이걸로 하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해주시고요. 지금은 두 덩어리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것도 웬만하면 지금 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대각선이죠. 그래서 회전을 해서 이렇게 딱 맞춰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여기 보면은 3개 만나죠. 이러면 여기 더블 클릭했을 때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인서트를 눌러 주시면 여기를 다 점 하나의 엣지가 4개가 만나서 루프 엣지가 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안쪽에 이렇게 엣지가 돌아가는 엣지가 있으면 여기 더블 클릭했을 때 선택이 한 방에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면 인서트 누르고 그 다음에 패치해 주시면 딱 한 덩어리로 붙여줘요. 그래서 얘는 더블 클릭이 되죠. 근데 이런 애들은 더블 클릭이 안 돼요. 이렇게 멈춰요. 그래서 이 메인 엣지는 웬만하면 루프 엣지로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기능을 넣어 놓은 거예요. 안쪽에 돌아가는 엣지를 한 줄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한 방에 선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엣지 정리하실 때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기왕이면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편하다. 왜?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쉬프트 누르고 이렇게 여러 번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불편하죠.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사각으로 다 정리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그래서 메인 엣지에는 버텍스 하나에 엣지가 4개가 만나게, 이렇게 버텍스 하나에 3개가 만나면 거기서 멈춰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크립트는 카페에다가 제가 올려놨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됩니다. 까뮤에 가시면 우리 여기 좋은 스크립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스크립트는 따로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자주 쓰는 스크립트 정리를 다시 보지 않기. 자. 데이터들아. 까뮤에다가 그냥 여기서 드릴게요. 여기 커스텀 마야 스크립트. 그래서 사각면으로 만들어주는 스크립트, 자동 스크립트 요거거든요. 이렇게
위에 이렇게 몰리는 거 이렇게 한 방에 사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정리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노가다잖아요. 시간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시간 절약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각면 정리할 때는 직접 하시는 게 좋고, 예, 이런 단순한 애들은 이 스크립트 이용을 하시면 좋아요. 이거 보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사용법도 제가 한글로 다 적어놨으니까 보고 설치해서 쓰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특히 버튼 같은 거, 실린더 윗면, 네, 이거 맨날 할 때마다 하는 거 귀찮잖아요. 네, 그럴 때 이 스크립트 쓰시면 좋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몇 가지 팁도, 가끔 여기 아웃라이너 여러분들 하시면, 지금 뉴신 열어볼게요. 이렇게 깔끔하게 기본 카메라만 있고 내가 오브젝트 만든 거, 이런 식으로 큐브, 내가 만든 것만 이렇게 딱 있어야 되는데, 가끔 이게 꺼져 있으면 이런 식으로 지저분하게 마야 기본 노드들, 우리는 알 필요가 없는 노드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보이면 그냥 요것만 켜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종종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 재질, 내가 여기다가 재질을 넣어 볼게요. Shift T 눌러서 V-Ray 재질을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재질이 하나 들어가면서 그 뒤에 쉐이딩 그룹이라는 이 녀석이 하나 붙어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 이 재질이 어느 오브젝트에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여기 있고, 어느 라이트하고 어느 오브젝트하고 계산이 되고 있는지가, 이 정보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워버리면요, 이 쉐이더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지면서 얘 쉐이더가 끊겨버려요. 지워볼게요. 이런 식으로 초록색이 나오는 게 이제 쉐이더하고, 쉐이더는 그대로 아직 있는데 이 쉐이더와 오브젝트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그 정보가 없어졌기 때문에 얘 쉐이딩을 표현하고 있는 쉐이더가 없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쉐이더를 넣어 주시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Shift T 눌러서 V-Ray 재질 이렇게 넣어 주시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 넣었죠. 얘를 지워 주시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재질을 새로 Shift T 눌러서 V-Ray 재질 넣어 주거나, 아니면 그냥 마우스 우클릭해서 램버트 재질을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램버트, 이렇게. 그래서 가끔 컨트롤 Z 언두를 막 하다 보면 저런 식으로 쉐이더하고 모델링하고의 연결 정보가 날아가면서 이게 형광색, 초록색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재질만 새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모델링 하는 중간에서 그냥 램버트 넣으시면 되고, 혹시나 내가 원래 넣었던 재질이 있다 그러면 마우스 우클릭 해보시면 원래 내가 만들어 놓은 재질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재질을 다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종종 많이 물어보셔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그러면 이제 메쉬, 에딧 메쉬, 메쉬 툴 다 알려드렸고, 이제 메쉬 디스플레이 여기 있는 것 좀 알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노말 관련한 건데, 일반적으로 이 면에는 노말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수직인 선.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해보시면은 여기서 폴리곤에서 페이스 노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짝대기, 이쑤시개 같은 애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항상 앞면인 거예요. 이 이쑤시개가 나와 있는, 녹색 짝대기가 나와 있는 곳이. 그리고 반대쪽이 뒷면. 그래서 반대쪽은 이렇게 시커멓게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면이 뒤집혀 있으면 리버스, 이게 뒤집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렌더 할 때 이 부분이 이상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노말면이, 그러니까 앞면이 카메라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카메라에 보이는 쪽이 노말면이 되도록 항상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선택을 해서
리버스를 해주시면 노말이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굳이 이 디스플레이를 안 켜도 검게 되면 뒷면이고 안 검게 나오면 앞면이기 때문에 이 Alt Shift N이거든요. 아이고. 이렇게 하면 이제 노말이 껐다 켜졌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주의하실 점은 모델링 하는 중간에는 이렇게 램버트 마야 기본 재질이 있거든요. Shift T 마야에 있는 이 기본 재질들은 뒷면이 새카맣게 표시가 돼요. 근데 Vray 재질을 넣어버리잖아요. 그럼 뒷면도 새카맣게 표시가 안 됩니다. Shift T 눌러서 Vray 재질을 이렇게 넣으시면 뒷면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노말이 뒤집혔는지 안 뒤집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Alt Shift N을 눌러서 확인을 하시면 이쪽이 앞면이구나, 여긴 뒷면이네 라고 하시거나, 아니면은 디폴트 재질 요걸 눌러 보시면 뒷면이 이렇게 돼요. Vray 재질이 들어가 있지만 요걸 누르면 기본 재질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모델링 중간에 혹시나 확인할 때는 내가 다른 재질을 넣어 놓은 상태라면 이걸 꼭 눌러서 뒷면인지 앞면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렌더링 할 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뒷면일 때면 이제 렌더했을 때 뭐 범프가 뒤집어서 나온다든지 렌더가 안 나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문제점이 생겨요. 노말면이 아니면. 그래서 노말 반대쪽 면이면 카메라에 이상하게 나오니까 항상 카메라에 보이는 쪽을 노말면이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래서 모델링 하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실수로 몇 가지가 이렇게 뒤집어질 때가 있거든요. 리버스. 이럴 때 여기 컨펌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걸로 해주시면은 오브젝트 선택해서 컨펌 해주면 이렇게 더 많은 쪽으로 노말을 뒤집어 줍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내가 선택해서 저거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지금 여기를 리버스 할게요.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윗면이 한 개 더 많죠. 아래가 한 개 더 적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 컨펌을 하면 위로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리버스 아래쪽이 한 개라도 더 많죠. 이렇게 하고 컨펌 하시면 아래쪽으로 맞춰줘요. 그래서 한 개라도 더 많은 쪽으로 노말을 몰아주는 게 컨펌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막 얼룩덜룩하고 어디는 면이 뒤집혀 있고 어디는 제대로 되어 있고 막 이런 모델링을 보시면 컨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만능은 아니에요. 지금처럼 간단한 애들은 잘 되는데 조금 복잡하면은 컨펌을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어쩔 수 없이 직접 찾아서 리버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 하든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엣지가 지금 보시면 다 둥글둥글하죠. 하든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다 엣지가 각져 보이죠. 그래서 부드럽게 하는 게 소프트, 그리고 각지게 하는 게 하든. 그 다음에 여기 소프트 하든은 뭐냐면 기준을 정해서 80도 미만은 꺾이면 소프트, 그리고 요거보다 더 많이 꺾이면 요거는 날카로운 거구나. 그래서 하든. 그래서 자동으로 해볼게요. 실린더 이렇게 해서 여기다 베벨을 줘 보겠습니다. 루프 베벨을 딱 주시고 이렇게 했을 때 세그먼트는 하나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하든하면 전부 다 하든이고 소프트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옆면은 옆을 바라보고 있는 여기는 소프튼이 들어가야 되고 이 두 줄하고 이 두 줄 가로 줄들은 하든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소프트 하든으로 딱 해주시면은 이걸로 45도라서 소프트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얘가 알아서 30도까지는 소프튼, 여기서 요 각도는 30도마다 적게 꺾이니까 소프튼이 들어가고 여기는 30도보다 더 꺾이니까 하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거를 내가 따로따로 선택해서 소프트 한번 주시고 요 엣지들만 따로 선택해서 하든을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걸 한 방에 해주는 게
요 녀석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해놓고 해주시면은 딱 기준에 맞춰서 기준보다 미치면 소프트, 기준보다 각도가 더 많이 꺾이면 하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게임 같은 애들은 면을 실제로 안 늘리고 이런 식으로 페이크로, 멀리서 보면 동글동글해 보이잖아. 근데 영상은 이렇게 하면은 이 외곽이 이렇게 각져 보이니까 이렇게 안 하죠. 영상으로 이런 걸 만들려면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여기에다가 다 베벨을 줘서 여기다가 베벨을 이렇게 주시고 섭디를 딱 먹여서 요렇게 완벽하게 퀄리티 있게 만들고, 게임은 이렇게 만들면 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까 같은 방식으로 모델링을 하고요. 그래서 게임에서는 엄청 많이 쓰는 기능이고, 근데 그렇다고 영화에서도 안 쓰냐? 영화에서도 멀리 있는 애들은 이렇게 하면은 면이 너무 많으니까, 영화에서도 아까처럼 멀리 있는 애들은 한 요 정도로 갖고 소프트는 하드는 가지고 해서 이렇게 가면 이 정도로 충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고 계시면 최적화, 씬을 최적화할 때 가까이 있는 애들은 아까처럼 섭디 모델링을 하고, 멀리 있는 애들은 이렇게 폴리 모델링, 1번으로 끝내는 모델링으로 할 때 이 소프트는 하드는 아주 유용하다. 퀄리티를. 이거 이제 하드로 해놓으면 이렇게 각져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딱 해주시면 깔끔하게 알아서 얘가 자동으로 부드러울 부분은 부드럽게, 날카로울 부분은 날카롭게 들어가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요 정도 자주 쓰고요. 요 밑에는 그렇게 많이 쓰는 건 없는데, 요거 어플라이 컬러 정도 여러분이 나중에 서페로 보낼 때 이런 식으로 하고, 여러분 모델링을 여러 개 했을 거잖아요. 그죠? 책상도 하고, 이거 거꾸로 돼 있구나. 책상도 하고, 의자도 만들고, 스탠드도 만들고 막 이렇게 했어. 그리고 이제 UV 에디터에 가서 얘 이거 하고 UV 레이아웃 해주시고, 이 녀석은 이렇게 해서 옆칸으로 가고, 아니다, 한 번에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컴바인 해주시고, 컴바인 됐죠? 그리고 레이아웃 딱 해주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걸 가져가면 이제 마스크를, 재질을 따로따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질은 여기 서페로 보낼 때는 재질을 하나만 보내서 Shift V 눌러서 V레이 재질 하나 넣은 다음에 보내고, 저쪽에 가서 마스크 쓸 때는 여기는 금속, 여기는 뭐 천, 여기는 뭐 종이 이렇게 하고 싶으면 마스크를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컬러 아이디 맵을 만들 때 쓰는 게 어플라이 컬러입니다. 그래서 어플라이 컬러를 보실 때는 기본 재질로 보셔야 돼요. V레이 재질에서는 안 보여요. 그래서 램버트를 꼭 넣어 주신 다음에 디스플레이, 여기 보시면 어플라이 컬러가 있습니다. 여기서 색깔을 넣어 가시면 돼요. 그래서 베이스 선택해서 여기는 파란색, 어플라이, 기본 컬러 꺼주시고, 그럼 이렇게 하고, 여기 선택해서 빨간색, 어플라이, 여기 선택해서 노란색, 이렇게 해서 가면 저쪽에서 그냥 콕 찍으면, 노란색 찍으면 얘만 마스크가 생기고, 분홍색 찍으면 얘만 마스크가 생기고, 그래서 오브젝트가 막 볼트 막 수십 개 달려있는데 볼트를 다 선택해서 마스크 만들기 귀찮잖아요. 그럼 여기서 볼트만 다 선택해서 같은 색으로 딱 해서 가져가면 셀렉션 마스크를 아주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쓰는 게 이 어플라이 컬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컬러 아이디맵 만들 때 쓰시는 거. 필름님, 3번 모드로 렌더해도 되는 거? 아니요. 3번 모드로 렌더 하시면, 3번 모드는요 그냥 확인용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섭디 주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확인용이지, 이걸로 이렇게 해놓고 렌더 거시면 면이 너무 많아요. 얘 16배가 늘어나거든요.
윈도우 디스플레이 폴리곤 아니다. 디스플레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래서 폴리 카운트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1번 지금 80개죠 면이. 근데 이거 3번 누르시면은 어때요? 엄청 늘어나죠. 16배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스무스 졌을 때 이렇게 되는구나 확인하는 용도로만 쓰시고 실제로는 노드를 달아서 쓰시면 됩니다. 이거 렌더 거시면 이거 조금 엣지 잡아볼게요. 루프 베베 이렇게 해서 지금 렌더 거시면 V레이로 걸어볼게요. 돔라이트 하나 넣고 렌더를 거시면 이렇게 각지게 나오거든요. 라이팅 좀 넣어볼까요? V레이 재질 넣고 리플렉션 스피어 그죠? 그래서 이렇게 렌더 걸어 보시면 각져 보이죠? 그래서 그리고 3번 누르시면 되게 무거워져요. 이게 지금 한 개밖에 없으니까 괜찮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여기 자동차 만들고 캐릭터 복잡한 거 만들고 3번 누르시면 팝업 뜰 거예요. 너 이거 면 너무 많아서 이거 16배 늘리면 뷰포트 무거워지는데 괜찮겠어? 그래도 할래? 라고 물어봐요. 무거운 거 3번 누르시면. 그만큼 그래서 뷰포트는 가볍게 1번으로 보시고 렌더 할 때만 둥글게 걸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렌더 할 때만 V레이에서 디스플레이스먼트 노드에서 이걸 서브 디비전이라고 여기다가 선택하시고 V레이 서브 디비전 퀄리티 서브 디비전 이렇게 하면 면을 나눠서 렌더를 걸 때 스톱하시고 렌더 걸어주시면 이렇게 이쁘게 렌더가 걸리죠. 둥글게. 그래서 뷰포트는 가볍게 쓰고 퀄리티는 좋게 렌더 걸고 그래서 이 방식을 쓰지. 그래서 3번을 눌러놓고 쓰시는 뷰포트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렌더할 때 스무스를 주거나 서브디노드를 달거나 그죠.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되는데 저는 스무스 주는 것보단 서브디노드 다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서브디노드 안 달고 이거 이렇게 서브디하고 요거를 잠깐 끄시면 서브디노드 안 단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렌더 거시면 1번으로 그냥 걸려요. 이렇게 걸려요. 그러면 내가 스무스를 줘도 되죠. 여기다가 스무스를 주고 이렇게 걸어도 되는데 문제는 이러면 실수로 스무스 주고 나서 디비전을 다시 원래 돌리면 원본이 되거든요. 왜? 원본 수정할 때는 이렇게 면이 적은 걸로 수정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1번인 상태에서 스무스 준 상태에서 여러분이 실수로 히스토리를 날려요. 그럼 얘 이거 원본 없죠. 그럼 이거 수정하기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실수로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뷰포트가 무거워요. 면이 실제로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이 방법을 쓰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보다는 이 원본은 그냥 뷰포트는 가볍게 쓰시고 렌더 할 때만 그렇게 걸리게끔 노드를 달아서 쓰시면 실수로 히스토리를 지워도 원본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훨씬 더 좋겠죠. 그 뷰포트도 가볍고 일단 뷰포트가 무거워져요. 스무스를 주든 3번을 누르면 그래서 스무스 주면 면이 4배만 늘어나지만 이 3번을 누르시면 16배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3번이 봉인되어야 될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쓰라고 보는 거지 이거를 렌더 걸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면이 너무 많아지거든. 스무스 2번 주는 거예요. 이 3번이. 그래서 스무스 2단계가 3번이거든요. 이게 3번이에요. 그러니까 면이 엄청나게 많죠. 근데 이 오브젝트가 많을 때 이렇게 3번 누르면 미친 짓입니다. 그래서 마야가 물어와요. 너 괜찮겠어? 정말? 네가 원하는 게 이거 맞아? 한 번 더 확인하게 해줍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만 더 알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내가 얘를 얘 지우고 얘도 지우고 이렇게 해서 내가 저장할게요. 얘를 실린더 저장하시고 뉴씬에서 세이브 저 녀석을 열어볼게요. 임포트로 임포트 불러오면은 실린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파일 이름이 오브젝트 이름 안에 붙어요. 실린더가 앞에 붙었죠. 콘 앞에. 그래서 이름이 계속 길어져요. 지저분해지죠. 그래서 이런 걸 네임스페이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우는 방법 윈도우에 가시면 제너럴 에디터에 네임스페이스 에디터에서 실린더 선택해서 딜리트. 그러면 나머지 이름은 콘을 어떻게 할래? 그냥 루트에다가 합쳐줘. 그럼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임포트 했을 때 저런 게 붙어 있으면 이렇게 네임스페이스가 붙으면 이걸 지워주시면 되고 아예 처음부터 안 붙어 갖고 들어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임포트 하실 때 여기 보면 이게 네임스페이스를 쓰겠다고 돼 있어서 파일 이름이 오브젝트 이름 안에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꺼주시면 되고 끄면 어떠면 모든 노드에 파일 이름이 붙어. 그러니까 이걸 안 했을 때하고 똑같아요. 이걸 꺼도 모든 오브젝트 노드에 오브젝트에 이름이 파일 이름이 붙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모든 거 붙지 말고 크래시 나는 노드,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 있는 애들만 파일 이름이 붙어. 그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혹시나 같은 이름이 붙으면 길어지겠죠. 그래서 이것도 this string 해갖고 이렇게 글자 하나만 붙게. 그래서 갖고 왔을 때 씬 안에 내가 들어오는 애하고 이름이 같아. 같은 이름이 없어. 그러면 자기 이름 그대로 들어오고 혹시나 같은 이름이 있어. 그러면 앞에 i만 붙여갖고 너무 길어지지 않게. 이렇게 하시면 이제 임포트 해보시면 어때요? 씬 안에 얘하고 똑같은 이름이 없으니까 자기 이름대로 그대로 붙죠. 그럼 여기서 한번 다시 또 불러와 볼게요. 그러면 똑같은 이름이 있잖아. 피콘 2가 여기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i가 붙어서 들어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같은 이름이 있을 땐 i가 붙고 같은 이름이 없으면 i가 안 붙고. 이거를 이름을 바꿔볼게요. 3번으로. 그럼 같은 이름이 없으니까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그냥 자기 이름 그대로 들어오겠죠.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 그대로 들어오죠. 그래서 이렇게 임포트 했을 때 혹시나 이름이 길어지면 네임스페이스 지우시고 아예 세팅을 임포트 세팅을 이렇게 지금 제가 알려드린 걸로 해놓으시면은 이름이 너무 같은 이름이 있더라도 너무 길어지지 않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쉬 툴하고 메쉬 디스플레이에 있는 것들 자주 쓰는 거 위주로 알려드렸어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한두 개만 더 받고 오늘 12시 반이네요. 1시간 반 정도 했으니까 이렇게 정리할까 합니다. 혹시 물어보실 거 있으시나요? 지니지니님, 기존의 학원에서 2023 버전과 아놀드 렌더로 연습했는데 지금이라도 버전을 뭐 학원에서 공부하실 때는 그걸로 하시면 되고 제 거 들으실 때는 제 거에 맞춰서 들으시면 되겠죠. 둘 다 쓰셔도 됩니다. 제 거 공부할 때는 2020 버전을 써주시는 게 좋고요. 기존 학원 공부하실 때는 2023 쓰시면 되고 둘 다 깔아놓고 쓰실 수 있거든요. 마야는 버전 여러 개 깔 수 있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공부하실 때는 2023이랑 아놀드로 공부하시고 저랑 하실 때는 2020이랑 브이레이로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나중에 회사 가서 아놀드를 하든 브이레이를 하든 다 하실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이득이실 거예요. 필름님, UV 피는 거는 베벨 적응 전에 하는 게 좋은지 베벨 후에 UV 펴는 게
많은지 그거는 오브젝트마다 틀려요. 그래서 형태를 만들기 위한 베벨, 그죠? 큰 베벨들은 피고 나서 하는 게 좋고, 작은 베벨 있죠? 엣지, 코너를 잡는 거, 무너지지 말라고 섭디 주기 전에, 서포트 엣지 잡는 거는 UV 피기 전에 하는 거보다는, 그것도 근데 뭐 그 전에 하셔도 되고 하고 나서 하셔도 돼요. 이거는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모델링은 엣지, 베벨 주기 전에 UV 펴놓고 베벨 주시는 게 낫고, 어떤 애들은 아예 베벨까지 다 주고 나서 UV 피시는 게 더 좋고,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커브 모델링 명령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